안녕하세요. 법학개론 기본서들은 한 번씩 보셨죠? 적응이 됩니까? 법학개론이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잘 안 오죠. 한번 봐서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문제 출제가 객관식으로 되니까 객관식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객관식 문제가 기출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야 되고, 문제를 자꾸 보다 보면 이런 게 문제화가 되는구나 해서 기본서를 볼 때도 그 보는 방법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갈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경비지도사 시험에 적합한 문제집이 시중에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 문제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예상 문제들을 넣어서 문제집을 하나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고요. 그 강의가 완성이 되면 바로 출간해서 여러분이 그 교재로서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중에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은 너무 내용이 깊어서 도저히 출제가 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문제화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개론 범위를 벗어난 거고 우리 시험의 수준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면 또 너무 수준이 쉬워가지고 너무 낮아가지고 의미 없는 이런 문제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적합하게 맞게 문제집을 만든다는 게 어렵고 많은 분석을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드는 작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기출된 문제가 지금 이제 10몇 회씩 쌓였으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뼈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거기서 법학개론 기본서에는 다루고 있지만 문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화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 흐름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또 문제화를 해서 기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객관식 문제집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교재를 보신 분들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게 시험의 지름길이다라는 걸 아시고요. 제 교재를 믿으시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둘러서 마음 급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법학은 하나하나 기초가 있고 거기에 쌓여나가고 다음 이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형하는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기초 이론을 튼튼히 하고 머리 위에 집을 쌓으면 얼마 못 간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튼튼한 기초를 쌓는데 이해를 하는데 노력하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론을 알기 위한 문제집을 만들려고도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1장 총론 법학 기초에 관한 총론이고요. 제1장 법학과 법의 의 1장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학과 법의 의 에 관한 문제예요. 자, 1장 1번 법학 2절 법의 개념에 관한 문제부터 볼게요. 2절 법의 개념 1번 법의 일반적 요소에 관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회 규범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죠. 사회 규범 1번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죠. 그런데 이때 법은 모든 법을 다 말하는 거죠. 국회가 정한 성문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규범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법이란 말은. 그래서 2번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3번 사회 규범에는 관습, 법, 도덕 등이 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은 법뿐만 아니라 도덕, 관습도 있는 거고요. 4번 법 실정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인한다. 첫 문제부터 어려운 말이 툭 튀어나와 있죠. 법실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실정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독일의 법학 이론인데, 요 학문의 흐름이 뭐냐면 독일의 그 철학의 흐름하고 관련해서 독일의 철학이 뭐 우리가 그 독일 철학책 보면 그대로 잠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관념적인 얘기죠. 머릿속에 있는 철학, 칸트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이 오랫동안 유행했습니다. 보면 뭐 자는 수면제 철학이 유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의 기조가 야 보면 잠 오는 이런 철학을 그만두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실증주의 철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증주의란 실제 증거를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말할 게 아니고 실제 증거, 실제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게 법에 나왔는데 법에는 그 관념 철학이 이제 그 자연법 철학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의가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투었다고요. 눈에 보이질 않죠. 뭐가 정인지. 그러다가 실정주의 영향을 받아서 법이라는 거는 뭐 정의같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국회가 정해서 정한 법 그거를 실정법 또는 사람이 정했으니까 인정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그랬어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게 실정주의고 그게 법실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실정주의자들은 이 국회가 정한 실정법, 법률하고 자연법, 뭐 정의, 도덕, 뭐 철학 이런 거하고는 엄격하게 구별을 했었죠. 그래서 법실정주의는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인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 됩니다. 구별을 했고요. 이 자연법론자들이 정의, 도덕 이런 것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가치 이게 법이다. 이 법 속에 실정법도 들어가 있다 해서 자연법론자들은 실정법하고 이 자연법을 구별하지 않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이 법실정주의자들로 시작해서부터는 이 법하고 도덕 이런 관습하고는 구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 흐름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요 흐름은 뒤에 어디서 또 나올 테니까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죠. 다음 법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설명입니다. 2번, 1번. 법은 개인 규범 또는 사회 규범이다. 도덕, 관습, 도덕, 종교, 요런 게 그 개인의 규범이죠. 개인이 따르는 규범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뭐 부처를 믿는다. 이런 개인적이고요. 관습이라든가 이 법이 사회에 관한 규범이죠. 사회 규범. 자, 그래서 그 개인 규범 또는 사회 규범 이러면 틀린 거죠. 법은 개인 규범일 수는 없고요. 사회 규범인 거죠. 그다음에 2번 법은 자연 법칙과 같은 필연의 법칙은 아니다. 맞죠? 자연 법칙은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위로 흐른다. 불은 낮은 곳에서부터 위로 타올라간다. 뭐 가속도의 법칙, 뭐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필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은 필연 법칙이지만 인간의 생활을 규정하는 법은 필연 법칙을 규정한 법은 아니죠. 사람이 생활하는데 이렇게 생활했어야 된다. 거래를 하는 당사는 서로 신의 성실을 가지고 거래에 임해야 된다. 이런 당연히 있어야 될 당위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죠. 필연 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옳고요. 3번 법은 존재의 법칙 또는 당위의 법칙이다. 법은 존재의 법칙이 아니죠. 자연법. 자연상의 원리가 존재의 법칙이고요. 당위의 법칙입니다. 당위라는 말,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된다. 사람은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당위라고 그랬죠.